네, 안녕하십니까. 자, 학교론 5주차 수업인데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영화를 모처럼 한번 보러 봤습니다. 제목이 올빼미더라고요. 주연이 유준열 배우인데 그 봉사로서 침술사죠. 아주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참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보는 관람료가 14,000원 하더라고요. 또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따로 신간 서적을 한 권을 구입해서 봤는데요. 자, 자, 책값도 같은 가격이에요. 14,000원입니다. 자, 그 책이 뭐냐면요. 보이시죠? 제목이 1,000원을 경영하라.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다이소 있죠? 국민 가게죠. 이 다이소, 1,000원 숍이죠. 이 다이소 회사의 이 회장이 박정부 회장인데요. 자, 이분이 다이소를 일으켰던 그 경영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분명히 느낀 바가 컸었는데 이 책을 보게 되면 이 박정부 회장님께서 나이가 45세예요. 45세. 45세 때 회사를 그만두게 돼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흑수저 입장이 아니고 무수저. 저는 무수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흑수저도 참 살기가 쉽지 않은 행정인데 아예 무수저래, 무수저. 무수저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다이소 이 회사에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작년 매출액이죠. 2021년도 작년 매출액을 무려 3조 원입니다.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성공을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멋진 책이더라고요. 12월 초에 나왔는데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어요. 아주 멋진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만은 딱 한 가지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뭐냐면요. 장사를 하기는 쉽다. 그러나 잘하기는 어렵다.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금 말을 바꿔서 본다면요. 여러분 공부하시죠? 공부를 하기는 쉽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기는 어렵다. 이렇게도 비유가 돼요. 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게 되면 중개실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또 비유 볼까요? 중개실무를 하기는 쉽다. 그러나 잘하기는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또 중개실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이 뭐냐면요. 잘하기 위해서는 바로 혼을 담아야 됩니다. 혼을 담아서 장사를 하고요. 다음에 혼을 담아서 공부를 하고 혼을 담아서 중개실무 하게 되면 역시 잘할 수밖에 없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오늘 공부 하루 공부도요. 이제 혼을 담아서 영혼을 실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되면 정말 멋진 공부가 되고요. 학교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혼을 담은 하루를 보내자. 멋진 교훈을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교재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교재를 보시면 141페이지예요. 141페이지. 자, 목차 네모 4번이죠. 부동산 정책의 기능입니다. 자, 지난주 공부에서는 부동산 문제까지를 공부했어요. 부동산 문제. 그러면 오늘 수업은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죠.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왜 개입하느냐 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자, 네모에서 나와 있죠. 정부의 시장 개입의 필요성인데요. 크게 두 가지 기능입니다. 바로 정치적 기능과 두 번째는 경제적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가 돼 있죠, 괄호. 자, 괄호를 이제 메모하시면 돼요. 먼저 정치적 기능은 바로 사회적 목표 달성입니다.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이고요. 그러면 이런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요. 예를 든다면 바로 정부가 집 없는 서민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정치적 기능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경제적 기능은 바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메모하시면 돼요. 자, 시장 실패, 처음 보는 단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 실패는 단어만 보더라도, 자, 시장이 실패했다. 그러니까 바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말이에요. 그래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입니다.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때 시장 실패의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외부 효과의 제거 문제예요. 자, 이상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한눈에 비교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자, 이런 지문들이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바뀐 문장만 조심하시면 돼요. 바뀐 문장. 그러면 자, 바꿔볼까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틀렸잖아요. 예. 바뀐 지문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경제적 기능도 바꾸니까 틀린 말입니다. 바로 정치적 기능입니다. 이제 바뀐 문장 찾을 수 있겠죠.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한 정치적 기능에 속한다. 틀린 말이죠. 경제적 기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항상 바뀐 문장만 조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은요, 시장 실패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교재 한 장만 넘겨주시면요, 142페이지죠. 142페이지를 보시면 괄호 2번 시장 실패가 나와요. 바로 경제적 기능이죠. 그러면 동안 1번 시장 실패의 의의를 보시면 한마디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감이 2번 보게 되면 별표가 2개 되어 있잖아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시장 실패의 원인입니다. 자, 원인 보시면 크게 5가지가 나와요. 5가지. 지금부터 5가지 목차 제목만 밑줄합니다. 자, 기업번 불안전 경쟁 시장 밑줄, 니은번 규모의 경제 밑줄, 디귿번 정보의 비대칭성 또는 정보의 불안전성 밑줄 하시고요.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리얼번 공공재 밑줄. 자, 한 장 넘겨서 그리고 3번 있죠. 외부 효과도 밑줄 하시고요. 이 5가지가 바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시장 실패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5개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들은요, 1월달 정기과정에서 설명을 모두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5개 많은 이유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것은 바로 외부 효과 문제가 돼요. 외부 효과. 내가 또 시험에 잘 나오니까 지금부터 외부 효과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효과. 자, 그러면 이제 144페이지죠. 괄호 3번 지금부터 외부 효과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외부 효과.
자, 그럼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바로 밑에 이제 참고표 외부 효과가 나옵니다. 이때 외부 효과를 다른 말로 인근 효과라고 불러요. 인근 효과다. 먼저 첫 번째 의가 나와 있죠. 의. 자, 외부 효과란 자, 어떤 경제 주체가 경제 활동을 합니다. 다음에 네모가 되어 있죠.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경제 활동이 자, 시장기구 X가 돼요. 시장기구 X라고 적어주면 돼요. 무슨 말이죠?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통하여 하면 틀린 말입니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누구에게? 제3자에게. 3자에게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는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정의 외부 효과, 플러스가 되죠. 정의 외부 효과라고 불러요. 다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자,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어떤 땅이 있어요. 자, 이 땅은 절대로 못 움직이죠. 다른 말로 부동성입니다. 절대로 못 움직이는데, 자, 인접한 인근의 땅이 있어요. 자, 인근의 땅이 또는 인접한 땅이 전철역이 들었으면 동네가 얼마나 좋아집니까? 동네가 좋아지더라. 이게 바로 플러스죠. 바로 정의 외부 효과예요. 자, 전철역이 아니고요. 정반대로 바로 납골 땅이 들어선대요. 납골 땅이 들어선다면 동네가 나빠지겠죠? 마이너스다. 얘가 바로 마이너스 부의 외부 효과입니다. 따라서 이때 전철역이 들어서면 왜 동네가 좋아지죠? 우선 접근성이 좋아지죠. 다시 말하면 편리성입니다. 이 편리성, 편리함 자체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통하지 않는 거예요. 다음에 납골 땅이 들었어요. 왜 동네가 나빠집니까? 혐오스럽죠. 혐오성입니다. 이 혐오성 자체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시장을 통하지 않고 이렇게 좋은 시설은 좋은 영향, 나쁜 시설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것을 외부 효과라고 부르고 바로 인근 시설이죠. 그래서 인근 효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외부 효과의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항상 우리 시험은요. 외부 효과만 나왔다면 얘가 출제가 돼요. 시장기구를 통하여 하면 틀린 말이고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제3자에게 좋은 또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의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의는 교재를 보시면요. 자, 기억본 보시면 나와요. 자, 첫 줄, 외부 효과란 한 3줄 정도 밑줄 하시면 돼요.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나왔죠. 시장을 통하지 않고 자, 거래 쌍방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이익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하여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밑줄 하시고요. 시장을 통하지 않고 유리한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요. 외부 효과의 근거가 나옵니다. 자, 근거하면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빈 괄호가 2개 나올 거예요. 빈 괄호. 그래서 자, 첫 번째는 부동성을 적어주고요. 두 번째는요, 인접성을 적어줍니다. 자, 얘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부동성, 대상 토지가 있다. 얘는 절대로 못 움직이잖아요. 부동성입니다. 그런데 인접성,
인접한 시설이 좋은 시설이 들어와요. 전철역이 들어서니까 또는 시청이 옮겨지니까 또는 백화점이 들어서니까 좋은 영향을 주더라. 바로 인접했기 때문입니다. 정반대로 나쁜 시설물, 대상 토지 주변에 낙골 땅이 들어선다 또는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선다. 동네가 나빠지겠죠. 이런 것들이 모두가 인접성 때문이다. 그래서 외부가 근거하게 되면 두 가지인데요. 바로 부동성과 인접성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시험은요, 두 개를 모두 묻는 경우보다도 둘 중에서 하나를 묻게 되면 바로 부동성을 답을 찾더라. 그래서 부동성 때문에 외부 효과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거까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근거 이유가요, 우리 교재를 보시면 먼저 동남 1번 의에서 기역번은 밑줄을 그었잖아요. 니은번 보게 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 밑줄 하시면 돼요. 부동성, 괄호, 인접성, 밑줄. 부동성과 인접성으로 인한 현상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동남 2번 내려가면 정의 외부 효과 또는 괄호, 외부 경제.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3번이 있죠. 부외 외부 효과 또는 외부 불경제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죠. 지금부터 정과 부, 이 두 가지 종류를 이제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 세 번째 종류가 나옵니다. 종류. 자,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정의 외부 효과. 자, 두 번째가 부외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정의 외부가를 똑같은 말로 외부 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외부 경제. 부외 외부 효과는 똑같은 말로 외부 불경제라고 표현합니다. 계속해서요. 자, 외부 경제 이꼴 똑같은 말로 바로 핀피 현상이다. 핀피 현상. 다음에 외부 불경제를 이꼴 님비 현상이라고 불러요. 님비 현상. 자,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풀어서 본다면 먼저 핀피 현상 하게 되면, 자, 약은데요. P가 please를 말해요. 제발 무엇을 해달래요. 다음에 in my front yard, 즉 우리 집 앞마당입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해달래요. 무엇을? 바로 전철역 만들어주고요. 시청 옮겨주고 백화점 만들어주게 되면 땅값이 크게 오르잖아요. 이것이 바로 정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 다른 말로 바로 개발 유치 현상 이렇게 불러요. 개발 유치 현상입니다. 반대로 님비 현상은, 자, 역시 약어죠. and, not, 하지 말래요. 하지 말래. in my backyard. in my backyard가 우리 집 뒷마당이죠. 우리 집 뒷마당에 not 하지 말래요. 무엇을? 낙골땅 짓지 말고,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지 말고, 쌓아도 군부대 옮기지 말고요. 이러면 동네가 나빠지니까요. 주민들이 반대합니다. 다른 말로 개발 기피 현상입니다. 자, 이제 개념을 아시겠죠? 그럼 우리 시험은요, 역시 두 단어를 바꿔서 뭐래요? 바꿔서. 그러면 핀피 현상은 정의 외부 효과인데 핀피 현상은 부의 외부에다 바뀌었잖아요. 바뀐 단어 속지 마세요. 바뀌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핀피는
정의 외부 효과, 민비 현상은 부의 외부 효과예요. 자, 구분되시겠죠? 여기까지 개념을 따라오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2번과 3번인데요. 그러면 정과 부의 외부 효과 중에서 자, 따로 그래프가 보이죠. 물론 다음 페이지보다도 그래프가 보입니다. 자, 그래프까지는 여러분들이 굳이 숙지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부동산 정책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다행스럽게 우리 기본서는요, 생각보다 그래프가 적은 편인데요. 부동산 정책에서 그래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공급에서 그래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프가 많이 연결되는데요. 그런데 정책에서는요, 굳이 그래프를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래프 자체가 시험에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나오지 않는 그래프, 억지로 그래프까지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없이도 공부할 수가 있다면 가장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부가만큼은 교재에서는 그래프가 나오지만 그래프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더라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래프 없이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는 일단 무시해버리고요. 그래프 없이 공부하자면 조금 뒷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한 2장쯤 넘겨주시면요. 2장 148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있죠. 중간에 외부 효과 구분입니다. 그러면서 큰 표가 나와요. 자, 이 표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가 요약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표를 갖고 정리하겠는데요. 그러면 자, 표에서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보시면 편익과 비용이 나와요. 편익과 비용. 자, 이것을 그래프를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해만 잘 하시면 돼요. 자, 편익과 비용은요, 종류가 많잖아요.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납니다.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사적, 사회적 관계는요, 강의 노트에도 상시 나 있거든요. 강의 노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노트 보시면요, 비용의 종류가 두 가지다. 바로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입니다. 다음에 편익도 마찬가지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 교재는요, 그래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래프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러면 자, 이 관계를 이해하자. 지금부터 제가 드는 예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면요, 공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땅을 갖고 있어요. 땅. 근데 갑은 땅 부자예요. 자, 갑은 큰 땅, 작은 땅, 건너편 땅, 땅이 되게 많습니다. 이 땅이 전부 자기 땅입니다. 땅 부자죠. 근데 이제 땅이 워낙 많은데 이때 이 땅에다가 바로 개인 공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큰 땅에다가 이제 꽃도 심고 나무도 심고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요. 게다가 이제 벤치도 있고 또는 이제 연못도 있고요. 이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죠? 갑이 자기 돈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갑이. 그러면 이제 갑이 만들었다. 어떤 비용? 사적 비용. 누가? 갑이 자기 돈 들여서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바로 사적 비용입니다. 근데 이 공원을요, 동네 주민들이
주민들이 다 같이 공원을 이용합니다. 근데 동네 주민들은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갔어요. 전체 비용이죠. 얘가 바로 사회적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이 공원을 만들었고 사적 비용. 동네 주민들은요, 비용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공원을 이용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죠. 어느 쪽 비용이 더 크다? 갑이 만들었다? 사적 비용이 더 큰 거예요. 사적 비용이 크다. 다음에 편익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 전체가 이제 공원을 이용하니까 편익은 누가 많이 봅니까? 갑보다는 주민 전체가 편익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따라서 편익은요, 갑이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편익을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자, 갑이 공원을 만들었어요. 사적 비용. 사적 비용을 크게 만든다. 그런데 편익은 갑이 아니라 주민 전체가 편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은 기껏 내 돈 들여서 공원 만들었는데 편익은 내가 아니라 남들이 편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얘가 바로 정의 외부 효과예요. 그러면 그 결과 또 네모되어 있죠. 시험에 아주 잘 납니다. 그러면 이제, 자, 결국 갑은 내 돈 들어서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보니까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굳이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적게 만들어요. 적게 만든다. 다른 말로 과소 생산입니다.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는 결국 내 돈 들여서 만들었더니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보니까 배가 아프잖아요. 적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게 생산이지 많이 생산하면 틀린 말입니다. 적게 만들어요. 적게.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적게 만드니까 다시 말하면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잖아요. 적게 만든다. 얘가 바로 시장 실패가 돼요. 적게 만들어요.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바로 정부가 개입하죠. 어떻게?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정부는 권장을 하죠. 권장을 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요? 자, 결국 자,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적게 만드느냐? 네가 돈 많이 들어갔지. 그러니까 네가 들어간 비용을 부담을 줄여줄게. 그래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따라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갑의 사적 비용을 이렇게 줄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권장을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권장하면서 개입하더라. 바로 보조금 문제입니다. 보조금. 자, 여기까지 이제 책을 보시면 돼요. 책을 봅니다. 표를 보시면 자, 편익과 비용이 있죠. 편익과 비용 보게 되면 결국 주민 전체가 이득이 많더라. 편익은 사회적 편익이 크게 되고요. 비용은요, 갑이 자기 돈 들어갔죠. 사적 비용이 커지더라. 해서 편익과 비용을 꼭 기억하시고요. 한 칸 내려가세요. 결과. 자, 결과를 보시면 사회적 최적 양보다 적게 생산하죠. 적게 만드니까 시장 실패가 발생했어요. 한 줄 내려가세요. 괄호, 과소 생산 동그라미 해서 얘가 핵심 단어가 돼요. 과소 생산, 적게 만듭니다. 그러면 정부가 권장한다고 했죠. 어떻게? 한 칸 내려가서 해결 수단 보게 되면 보조금 지급 밑줄 해서 사적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부는요, 보조금을 지급하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맨 끝에 항목 보시면 바로 지역이기주의, 다른 말로 핀피현상 밑줄 해서 핀피현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의 외부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의 외부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자, 비용과 편익과의 관계에서 내 돈 많이 들어갔죠? 사적 편익을 크게 증가시키고, 근데 편익은요, 남들이 많이 보더라.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적게 만든다까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바로 과소생산. 적게 생산하지 많이 생산한다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적게 생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정의 외부 요가, 내가 비용을 들였는데 남들이 편익을 많이 보는데, 이런 예는요, 꼭 공원을 떠나서 또 다른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껏 사시면서 기부 아시죠? 기부. 기부 해본 적 계십니까? 기부. 자, 기부하게 되면요, 돈은 내 돈 들어갑니다. 예. 내가 기부를 했더니, 편익은 누가 많이 봐요? 자, 기부, 사적편이잖아요. 내 돈 들어서 기부했더니, 편익은요, 자, 이 없는 서민들이 많은 이득을 보잖아요. 그래서 기껏 내 돈 주고 기부했더니 편익은 남들이 많이 본다. 사실은 기부를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형태? 과소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기부하게 되면, 기부하게 되면, 기부의 왕이 있죠. 유명한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 자, 록펠러 하게 되면 록펠러는 사실 20대 때 이 석유 쪽에서 크게 이제 재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록펠러는요, 굉장히 이게 독점의 문제가 컸었고, 왜? 이 모든 주변의 주식을 전부 다 합병 인수하면서 어마어마한 독점 형태의 이 석유 왕이 되었거든요. 이때까지도 사회에 온갖 지탄을 받았는데, 이 록펠러가요, 아마 55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때 불치의 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결국은 이제 의사가 얼마 살지를 못한대요. 그런 상태에서 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느 한 소녀가 정말 역시 막 큰 병이 걸려서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비가 없어요. 수술비가. 그때 록펠러가 지켜보면서 자기 비서한테 저 소녀의 수술비를 익명으로, 이름을 밝히지 말고 전부 다 제공해라 고 해서 결국 그 소녀는 큰 수술을 받고 그 병에서 나은 거예요. 그때부터 록펠러는요, 마음을 바꿉니다. 야,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더니 정말 내가 너무 좋구나. 그때부터 기부를 시작합니다. 기부를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록펠러는 미국에서 기부왕이 되는 거예요. 기부왕. 예. 평생 동안. 이렇게 기부를 했더니 그 반대급부가 내가 느끼는 만족도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의사가 얼마 살지 못할 거로 했지만은 그렇게 선행을 하니까 결국 록펠러는요, 90세가 넘도록 살았다는 그 실화가 있잖아요. 예. 기부는 참 좋은 겁니다. 비록 내 돈이 들어갔지만은 기부를 하신 분들은 자, 내가 비용을 들임으로써 사회 전체가 그만큼 이득을 본다. 참 좋은 일입니다. 바로 정의 외부 효과예요. 자, 이어서 부의 외부 효과인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용과 편익과의 관계를 따지시면 돼요. 그래서 비용은요, 사적 비용, 다음에 사회적 비용입니다. 자, 편익도 마찬가지로 사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입니다. 물론 책에서도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있지만 그래프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내용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부의 외부 효과는 예를 들면 바로 공해성 공장입니다. 자, 공해성 공정하니까 뭐가 달라요? 환경오염입니다. 자, 어느 지겠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이렇게 공장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공해를 보면 됩니다. 자, 이때 공해가 지역 주민들에게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잖아요. 얘가 바로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예요. 주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줍니다. 그것도 모자랐어요. 옆에 인근에 강이 흐르는데 남들이 안 볼 때 몰래 폐수를 흘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천에 오염이 돼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지역 주민 전체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바로 부의 외부 효과, 즉 환경 오염 문제가 됩니다. 자, 요 공기를 보시게 되면 공장은 공장 사정이 갑이다. 갑. 얘가 뭐죠? 사적. 예. 따라서 갑은 자기 경비 아끼려고 공해를 뿜어대고 폐수를 몰래 흘려버리잖아요. 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천에 폐수를 다 흘려버리니까 또는 공해를 뿜어대니까 이때 공해 문제나 폐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체 비용은 크게 들어가죠. 예. 국민 세금, 막대한 세금 들여서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체적인 비용이 들어가더라. 사회적 비용을 크게 만들어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다음에 편익입니다. 자, 편익은요, 누가 편익을 봐요? 갑만 이득을 보죠. 갑만. 주민 전체는요,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따라서 편익은 오로지 사적 편익이 커지게 되고요. 사회적 편익은 전혀 없잖아요. 사적 편익이 커지더라. 결국 이걸 합쳐보니까 공장은 자기만 이득을 보기 위해서 남들은 죽든지 말든지 이렇게 크게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내만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오히려 전체 비용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오염 문제, 공해 문제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요. 결국 갑의 입장은요, 남들은 생각 안 해요. 오로지 내 이득만 생각하자.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들면서 결국은 많이 만들기 때문에 바로 과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과대 생산.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모가 되어 있죠. 과대 생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많이 생산하지 과소, 적게 하면 틀린 말입니다. 많이 생산합니다. 자, 이렇게 과대 생산 문제가 너무 많이 만들잖아요. 이 역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적정 생산이 효율적인데 너무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얘도 바로 시장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더라. 정부가 어떻게 개입합니까? 자, 이런 문제는 주민 전체가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정부가 규제하죠. 규제합니다. 어떻게 규제하죠? 공해를 많이 뿜어대게 되면 정부는 이런 경우에 세금을 많이 물릴 수가 있어요. 또는 공해 방지법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시험과는 거리가 먼데요. 참고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정부가 규제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것도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메모가 안 돼 있죠.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렇게 네모되어 있는 네모. 중요합니다. 자, 얘가 뭐냐? 바로 용도 지역지구제. 공법에서 공부하시죠. 그래서 지역지구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지역이 주거지역이다. 여러분들이 공법 공부하시면 주거지역은 처음부터 공해성 공장은 처음부터 아예 못 짓게 합니다. 처음부터 공장을 못 짓게 하게 되면 바로 이 공해 문제가 처음부터 생길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처음부터 차단시키더라. 따라서 결국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부의 외부 효과를 아예 차단시키려고요. 따라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은 공해성 공장을 짓지 마. 이렇게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지구제를 지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국 지역지구지의 목적이 뭡니까?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는 것이지. 말을 싹 바꿔서 묻죠. 정의 외부가를 제거한다. 틀린 말입니다. 자꾸 바꿔서 물어요. 지역지구지의 목적은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까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외부가 종료하게 되면 항상 정과 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그 중에서 항상 비용과 편익의 문제나 과소, 과대 생산의 문제. 그래서 비용과 편익, 생산 문제. 이 파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해서 본다면 결국 정의 외부가는 공원을 돌리자. 자, 기껏 내 돈 주고 공원 만들었다. 사적병을 증가시키죠. 그런데 편익은 남들이 편익을 많이 봐요. 사회적 편익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배가 아프죠. 적게 만들어요. 과소 생산. 부의 외부가는 공해성 공장이다. 내만 이득을 보더라. 사적 편익이 커지죠. 그런데 주민 전체가 피해를 많이 보죠. 사회적 병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많이 만들자. 과대 생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봅니다. 책을 보시면 표를 보세요. 자, 표를 보시면 부의 외부가는 바로 두 번째 칸 편익과 비용이 있죠. 그래서 자, 편익은 공장만 이득을 봐요. 사적 편익을 증가시키고 다음에 주민 전체가 피해를 보죠. 비용은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까지 기억하시고요. 한 칸 내려가서 결과를 보게 되면 사회적 최저량보다 많이 생산하죠. 한 줄 내려가서 괄호 과대 생산 동그라미 과대 생산입니다. 그리고 한 칸 내려가서 해결 수단 보게 되면 뭐 부담금, 조세부가 등이 나오지만 정작 중요한 단어가 빠져 있죠. 여백에다가 하나만 적어주시면 돼요. 지역지구제 적어주시고요. 따라서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부의 외부가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역지구제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간 보시면 자, 님비 현상도 밑줄하시고요. 님비 현상은 바로 부의 외부 효과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2절 토지 정책이 나오는데요. 토지 정책부터 본론적인 내용은요. 1월달, 2월달 정규 진도에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정책에서 입문 과정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다음 핵심 파트가 이제 부동산 투자로입니다. 자, 투자 파트는요. 우리 기본서를 보시면 177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자, 차트 4장이 나요. 부동산 투자론을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투자론입니다. 자, 투자로는 교재는 177페이지고요. 강의 노트는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뒷페이지 보게 되면 강의 노트가 따로 필기가 다 되어 있을 거예요. 먼저 투자로는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파트는 일반적으로 6문제에서 7문제가 출제가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울러 투자론 하게 되면 특히 샵 표시 계산 문제 있죠. 계산 문제는 최소한 무조건 2문제 이상 출발입니다. 2문제 이상입니다. 2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계산 문제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그래서 반드시 2문제는 나오니까요. 토저론은 아주 중요한 파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토저론 하게 되면요. 우선 목차를 보시면 목차가 처음에 1번부터 맨 밑에 5번까지 5개 목차가 나와요. 첫 번째, 투자의 의의를 공부합니다. 의의에서는 주로 부동산 투자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투기가 무엇이냐, 투자와 투기를 비교합니다. 두 번째,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의 양면성이 있죠. 즉 투자의 위험과 수익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투자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수익만 얻는 게 아니죠. 투자가 잘못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다,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죠. 계란은 한 바구니 담지 말라. 즉 소비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분산 투자를 하자 해서 소위 포트폴리오입니다. 네 번째는요,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면 특히 화폐 시간 가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파트는 되게 어려워요. 이 파트는 이제 회계학, 재무의 기법을 하는 것인데 아주 복잡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바로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가 있어요. 즉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현재 땅을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투자를 하게 되면 항상 그 투자 흐름에 대해서 미래 가치와 현재 가치의 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구체적인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자, 투자 분석 기법은 굳이 쓰지는 않겠는데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어림셈법, 비율 분석법, 크게 세 가지인데 이런 내용들은 아주 복잡한 공식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분자 보면 복잡한 공식이 몇 개 정도, 약 20개 정도 공식이 되게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파트예요. 그런데 공식이 아무리 많더라도 여기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가 바뀌면요, 이 공식은 예배 없이 전부 다 빠르게 꺼지는 수 있도록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 파트예요. 공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은 되게 많은데 출제가 가장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거의 두 문제, 세 문제가 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요, 투자 분석 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문제는 기본이고 세 문제로 잘 나와요. 그리고 얘를 빼고 나머지 각각 한 문제 보더라도 6, 7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투자론 하게 되면 사실은 투자 분석 기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목차 구분되시겠죠? 자, 목차 보시면서, 자,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요, 어휘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